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시각을 좀 먼저 잠깐 좀 봐주시면은요. 지금 6월 15일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 주말 오후에 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널이 사실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에요. 지금 유프로 배터리 살롱 구독자가 이제 아직 100명이 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주말 중에 좀 영상 녹화를 해봅니다. 이게 LNF 주주분들한테만 이 2차 전지 관련 업황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몇 가지 전달을 드려보려고 추가로 개설을 한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좀 개장하기 전에 좀 이렇게 주말 중이라도 몇 가지 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들 짧게라도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이크 앞에 앉아봤습니다. 오늘 좀 짧게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만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여러분들 전쟁 났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이렇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지수 전체가 지금 약간의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2차전지 투자자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LNF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 최근 지수의 어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최근 이 지수의 상승폭에 또 같이 견인을 당해주지는 또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또 이런 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나랑은 관련 없는 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전쟁이 터지게 돼버린 것도, 전쟁 터져서 지수 조정받은 것도 사실상 나랑 관련 없는 일, 뭔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뭔가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해는 해요. 뭔가 좀 이게 답답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뭔가 업황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게 고개를 들어 올리듯이 전환 자체가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미국에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이 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보고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지쳐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좀 가치 조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로 먼저 처음 시작을 하는 게 뭔가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 경제 이야기 이걸 다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LNF의 개별적인 이슈를 또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또 약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약간 이 주춤할 수가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장도 지금 뭐 다 빠져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국장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사실 조금 힘든 구간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미리 감안을 하신 상태에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로벌적인 이 경제 자체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짧게라도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전쟁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5만 원 아래까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지수 전체적인 하락 때문에 LNF가 또 같이 끌려가게 되면 또 멘탈을 잡기가 또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서는 지금 뭐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여러분들 뭐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제 더벨 지금 이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어떤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BW, 이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우리 LNF가 지금 이제 돈을 추가로 더 땡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천억 원에 대한 돈을 더 땡기는 상황이고 이제 이것도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공시가 아직 나온 거는 아니에요. 지금 뭐 보도 자체에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공시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3천억 원에 대한 이 조달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공 여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모예요, 공모. 그러니까 지금 이 3천억 원 규모에 대한 이 BW 발행을 만약에 이제 공모 발행으로 딱 시도를 했는데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공모를 하게 되면은 뭐 3천억 중에 뭐 일부 금액만 어느 정도 좀 인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3천억 중에 공모를 때렸어. 그 BW 나 그거 살게요 하고 뭐 누가 이제 운영사들이 좀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800억 정도만 성공을 해요. 그러면 1,200억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패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주관사들, 이 주간 증권사들이 이제 어떻게 또 참여를 하게 되는지, 이 메리트를 어떻게 볼 건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게 이 LNF 개별적인 지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2차전지 전망에 갈리는 투심이라고 해가지고 업황 전체가 지금 좀 약간 눌리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 BW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제 성공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많은 의심들이 좀 있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또 뭐 이거를 통과시켜 줄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기존에도 영상에서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어찌됐든 2차전지 전망 자체, 이 투심 자체가 조금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거 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좀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6월 13일에 올라오기 그 바로 직전에 올라왔었던 게 이제 6월 12일 날 이 대신증권이 주간사단으로 합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주인수 건부 사채 발행을 공모로 발행을 하게 됐을 때 그 3천억 원이 전체적으로 다 성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운영사들이 막 이렇게 더 끼어들 수 있겠지만, 들어가게 됐을 때 뭐 일부 물량은 이제 인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시 인수를 해준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한투, NH, 신한 대신 얘네들이 다 이제 가져가겠다 이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주간사들에서도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 자체는 맞아요. 이 총액 인수에 대한 리스크를 좀 분담하려는 작업으로서 누군가 다 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LNF가 좀 부채가 지금 조금 많고 뭐 업황 자체가 조금 저하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이제 운영사들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 증권사들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메리트를 좀 보고 있는 것 자체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천억 원 중에 만에 하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뭐 1,800원밖에 공모해서 못했어. 근데 1,200억이 남죠.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 주관사가 다 인수를 해줄 건데,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인수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 300억 정도 수수료를 이제 책정을 한다. 얘네들이 나눠 가지는 걸로 전제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1,800억 플러스 1,200억, 오케이, 얘네들이 다 이제 인수해줬으니까 오케이 성공. 근데 수수료 마이너스 300억이 빠지니까 최종적으로 한 2,700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LNF의 BW가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서는 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번 BW가 이제 뭐 금감원에서 뭐 허용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 사실상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 자체는 너네 안 그래도 빚 많은데 그냥 너네 어디서 다른 데 빚 갚아야 되는 거 그거 돌려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주주들 삥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라고 해서 막는 거면 당연히 막는 게 맞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 풋옵션으로 갚아야 될 1,000억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나머지 2,000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LFP랑 ESS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시설 투자가 감행한다는 게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거를 뭐 거절을 한다라든지 통과를 안 시켜줄 거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뭐 거의 볼 필요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좀 들었었던 게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건강하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시만 좀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사실상 요거랑 요거 두 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억을 갚아야 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예전에 1월 달에 이제 이 전환사채로 해가지고 땡겼었던 그 돈이 있었는데, 그 사채권자, 이 LNF에 돈을 빌려줬던 이 CB 투자자가 조기 상환 청구권, 조기에 상환해라, 청구해라. 그러니까 조기에 상환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갚아라 이거지. 이게 원래 만기가 2030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만기가 2030년인데 조금 더 빨리 갚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억에 대한 또 돈이 있으니까 그 뒤에 BW 얘기가 나오는 게, 너네 이거 1,000억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건데, 나머지 2,000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요걸로도 같이 엮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 쭉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설명을 쫙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체적으로 확장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게 이제 6월 27일이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7일에 이제 재공시를 해주나요? 그러면 이번 주차 지나고 다음 주차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NF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세요. 왜냐면 지금 방금 전에 쭉 나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아무리 뭐 입 아프게 다뤄드려봤자 결국 아직 뭐 확정이 아닌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전반적인 움직임에 조금 이제 견인을 같이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전쟁 얘기했었던 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이 나게 되면서 기름값이 올랐죠. 국제 유가가 7%씩 급등을 했죠. 금값도 뛰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지수의 충격을 이제 방어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가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수 방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좀 여담이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기름 나오는 곳이 기름 나오는 곳. 근데 여러분들 이 기름 나오는 이곳이 어떤 어떤 국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해협이 국제 해협입니다. 누가 어떤 특정 국가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 증권 시장 자체에 좀 지수 충격이 좀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이 해협 자체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 이란에서 이제 뭔가 전쟁 관련한 언급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란이 자꾸만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폐쇄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얘네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통제를 엄청 제대로 받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제가 영상 뒤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LNF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편에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는 이 관련된 언급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달 말일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LNF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말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공시가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주관사들이 뭐 인수도 해주겠다라고 하죠. 지금 뭐 LNF 부채도 많은데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업황 전환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면서 조금 이게 좀 건강하게 좀 소화를 하시면서 좀 넘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부러 오늘 주말에 영상 좀 준비를 했는데 개장하기 전에 좀 이런 부분들만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좀 일요일에 영상 녹화한 거니까 좀 이제 예쁘게 봐주실 수 있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구독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보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긴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도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